도내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뒤 숨진 사례가 오늘까지 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과 사망에는 큰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판명되고 있지만 접종 안전수칙 준수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나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가 일부 폐쇄됐습니다. 나주시장도 어제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린 전남 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걸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보호종인 흑두루미가 올해도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지난 겨울 2,700여 마리가 월동해 최대 개체수를 기록했는데 이번 겨울엔 인공위성을 이용한 이동 루트 추적이 시도됩니다.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묘도 65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1조 2천억 원이 투입돼 액화 천연가스 허브 터미널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도내에서만 8명이 발생했는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과 사망에는 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예방접종 방침을 지속함에 따라 오늘부터는 62세 이상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전라남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은 총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 영암, 여수, 순천 등지에서 백신을 맞은 사망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이후 담양과 보성에서도 백신을 맞은 고령자들이 잇따라 숨진 겁니다. 이 중 3건의 사망 사례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5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 제품, 동일 번호를 판단하지 않는다. 현재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백신하고 사망하고 인과성이 있어야 될 때를 이런 부분을 백신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도 현재까지의 사례 모두 백신 접종이 주요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며 백신 접종 방침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백신은 수많은 생명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단입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 위험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62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자는 물론 접종 대상자도 예방접종을 서두르지 말고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접종 후 의료기관에서 30여 분간 이상 반응이 없는지 경과를 관찰하는 등 예방접종 수칙도 준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나주시청 공무원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던 직원인데 증상이 발현되고도 엿새 동안 일상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 감염이 현실화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다영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나주시청,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나주시청 일자리 경제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청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직원은 지난 14일 나주 다도면의 한 식당에서 송파 356번째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 근접 거리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흘 뒤인 17일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고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19일부터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났고 24일에 실시한 2차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는 점입니다.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 직원은 이후 이곳 별관 건물에서 근무했습니다. 별관 건물에는 6개 과 1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미 같은 과에서 동료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증상이 발현하기 시작한 19일에는 나주시 삼도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강의를 했고 점심에는 나주시장 등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로도 노조회의에 참석하고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무원 수십 명과도 접촉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주시장을 포함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공무원들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택 인근인 광주 남구에서 병원과 식당, 카페 등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능동 감시 대상인데다 증상까지 나타났는데도 아프면 쉰다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에 행정 공백은 물론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여수시 보건소 측은 어제 여수에서 열린 도민회란 행사에서 나주시장과 악수한 권 시장은 공식적인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만일에 대비해 진단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권 시장과 접촉한 나주시장은 오늘 확진된 나주시청 공무원 확진자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아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보호종인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2,700여 마리가 월동해 최대 개체수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개체수가 늘어날지 관심입니다. 더불어 올해는 흑두루미의 이동 루트를 인공위성으로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칠면초가 붉게 물든 순천만. 갯벌에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600여 마리. 이번 주를 시작으로 흑두루미는 한겨울까지 순천만에 머물게 됩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모두 2,701마리로 지난 1996년 관측 이후 최대 개체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식 환경이 안정화되면서 올해는 개체수가 늘어날지가 관심입니다. 네, 현재 지금 겨울철새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 하면 흑두루미가 638마리가 와 있고요. 그리고 건목두루미 1마리가 지금 또 별도로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겨울에는 흑두루미의 이동 루트도 추적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연기됐던 이동 루트 추적이 되는 건데 인공위성으로 이동을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재청과 환경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야생 흑두루미의 발신기를 달아 서식지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흑두루미를 한 5마리 내외 정도 포획을 해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두루미의 주변 번식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중간에 어디를 경유하는지, 특히 이제 북한의 경유 상황이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보호를 받고 있는 흑두루미. 순천만의 흑두루미 생태와 이동 루트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보건소장 임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영란 의원은 순천시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4명의 보건소장을 행정직무대리 형태로 4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임명해오고 있다며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순천만 국가정원 내 경도 주권탑 설치와 관련해서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경도 주권탑 철거를 순천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학들의 수시 면접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면접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대학이 늘었는데요. 이에 대비하는 고3 교실의 풍경도 예년과 사뭇 다릅니다. 이재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수시 면접 준비가 한창인 광주의 한 고등학교. 모바일 기기 앞에 서서 자기소개에 나서는 모습이 대형 모니터에 비춰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표정과 말투도 연습이 거듭되면서 제법 진지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면접이 진행될 수 있구나 하면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고3 교실 풍경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수시 면접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대학이 늘면서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의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대학별로 다 통일이 된다면 하나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다 다르다 보니까 어디는 이거에 맞춰야 되고 또 어디는 이거에 맞춰야 되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상 처음 시도되는 비대면 면접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지역 교사들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장감 있는 면접 지도를 위해 지난 주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을 실시했고 비대면 면접과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 책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비대면 면접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 회원교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배포를 하고 이것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라서 진지해야 하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이 뜻과 의지와 공부해온 내용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면접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비대면 면접 지원이 이번 달 말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볼펜을 잠시 내려놓고 카메라 앞에 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입시 현장.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입시 풍경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주식회사 한양은 여수시의 공작물 축조 승인을 받아 액화천연가스 허브터미널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여수 묘도 65만 제곱미터에 오는 2024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20만 킬로리터급의 LNG 저장 탱크 4곳과 12만 7천 톤급의 부두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단계 영업을 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 7월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회원 60여 명을 상대로 각종 제품 시연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32살 B씨에게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등의 중요성에 비춰 A씨와 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